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FX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개발할 때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학기 과제로 만드는 막고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지난 학기에 만들었던 팩맨이나 그 전에 만들었던 인베이더 같은 그런 게임들은 애니메이션을 제법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 재미난 응용들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애니메이션 타이머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지난 노트에서 봤던 트랜슬레이터와 비슷하게 하는 건데 요 위치에서 바로 저 위치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서 저 위치까지 점진적으로 스무드하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Translate Transition, Path Transition 요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좀 다른 효과들도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Fade, Rotate, Scale, Fill, Stroke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들도 우리가 이 트랜지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트랜지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거나 병행으로 실행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기능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자바 FX의 좌표 체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FX는 사항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 위 여기가 0역입니다. 그리고 X좌표는 이쪽으로 증가하고 Y좌표는 이쪽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좌표가 다 양수일 것 같지만 요 위에 이런 식의 여 위치들도 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값은 음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좌표는 사용하는 그 해상도 픽셀 단위지만 정확도를 위해 중간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바 FX에는 더블 타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5, 25번째 좌표가 되겠지만 픽셀이 되겠지만 계산할 때는 더블로 사용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정수로 변환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FX에서는 더블 타입을 사용한다. 각 노드는 자체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에 어떤 물체가 원을 그리면 이 원 노드 얘가 노드예요. 그리고 이 어떤 페인에 얘보다 상위 그 컨테이너 노드에 이 그 도형을 그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도형이라는 노드 자체도 자체 좌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또 부모 그 페인에 대한 좌표계를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좌표계를 좀 잘 이해해야 그것을 이제 좌표들을 조작할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자체 좌표계를 갖고 있고 보통 그렇지만 부모 좌표계에 의해 화면에 표시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 원은 이 페인에 이 윈도우의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 노드들을 어디 위치에 그릴 때 또는 이동시킬 때 set x, set y라는 그런 그 메소드도 있고 set layout x, set layout y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set x, set y는 좌표 좌표계고요. set layout x, set layout y는
부모 영역에서 좌표입니다. 따라서 다를 쓰시면 안 되고 둘 중 하나만 사용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et x, set y가 편하신 분은 그걸 쓰시면 되겠고, 아니면 set layout x, set layout y라는 개념을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얘를 많이 써서 코드들이 얘를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체 좌표계에서는 00이고 셋 레이어가 100이면 실제 부모에서 여기가 100 위치에다가 요 노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꾸로 셋 x가 100이고 레이아웃은 00이면 여기서부터 그 100이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 쓰고 얘만 쓰는 거나 얘는 안 쓰고 얘만 쓰게 되면 효과는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쓰면 되겠고, 얘는 자체 좌표계고 자체 좌표계에서는 노드가 그려지면은 기본적으로 00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형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많이 써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좌표계가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크린 좌표계. 전체 스크린에서, 전체 화면에서 노드의 위치, 좌표가 또 따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가 여기 그려져 있고 이게 전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좌표계, 스크린에서 위치, 절대 위치 등을 또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개의 좌표계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좌표 체계와 관련해서 get boun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바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스는 또 세 종류가 있는데 레이아웃 바운스, 로컬 바운스, 패런트의 바운스,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바운드는 원래 도형의 그 노드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 도형에 그 5장에서 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 그럼 이 그림자까지 포함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제외한 영역 정보이고, 로컬 바운스는 효과를 포함한 영역이고, get bounce in parent면 부모 좌표 위에서 효과를 포함한 영역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필요하면 쓰실 수 있고, 이 정보들을 로컬 투 스크린 해가지고 스크린 좌표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뭐 도형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 도형에 이 사각형, 얘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사각형 바운스라는 것이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드를 확대 이동할 경우 좌표계 자체는 변환하지 않고 현재부터 이동한 거리, 변화된 거리 정보를 translate x, translate y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좌표는 요걸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get x를 썼나 레이아웃 x를 썼냐에 따라서 또 그 얻어지는 게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 않는데요.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이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미지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미지를 그렸는데 보시면은 이미지의 크기는
이제 150D로 맞춰놨습니다. 높이는 150D로 맞춰놨고 그림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가서 그걸 최초로 요 정보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은 set x, set y를 쓰지 않고 layout x, layout y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layout x는 부모 노드, 이 이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어디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그 페인에다가 추가된 거입니다. 그래서 그 페인이 씬을 구성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찍어보면 get x, get y를 부르면 00이 되고 layout x, layout y를 보면 100이 됩니다. 그리고 바운스를 구해보면 요거와 요게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레이아웃 바운스는 원래 그 아이뷰의 그 고유 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et bounce in local은 여기에 있는 그림자 효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n이 마이너스 값이 되고 height는 width는 그 원래 거보다 더 커집니다. 10 정도 커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rent에서 좌표를 구해보면 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좌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layout x를 안 쓰고 set y, set x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get x와 get y가 100이고 layout와 layout이 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현재 좌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드 박스는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로컬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set x, set y가 편하다. 그럼 set x, set y를 쓰셔도 되고 set layout x와 set layout y가 편하면 그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 좀 잘 보이려고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야 이 값들이 좀 더 잘 와닿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초로 그렸고요. 무브를 해봅시다. 무브를 해보면 이동을 했는데 레이아웃 값이 옮겨지고 있죠.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로컬 영역에 있는 자체 좌표계에 있는 값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 있는 영역들은 변하고 있고 요 마지막은 뭐냐면 스크린 좌표입니다. 스크린에서의 좌표도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200으로 옮겨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에 있는 요 박스는 바뀌어져 있죠. 하지만 자체 그 좌표계에서는 set x와 set y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translate를 하게 되면 이동을 했는데 200 안 변해요. translate x와 translate y도 안 변했습니다. 이 translate는 요 기능을 이용한 건데 마이너스 50, y는 플러스 50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좌표계도 변하지 않지만 부모에서의 상대적 위치는 변하고 있습니다. 요 translation 기능을 쓰면 요것이 그 노드 좌표에 늘 합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에는 이 정보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죽이고 다시 해볼게요. 요 애니메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애니메이트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시면 get translate x translate y가 요 값을 마이너스 100을 갖고 있습니다. y축으로 100 위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위로 쭉 이동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좌표는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동을 시키면은 원래 좌표는 안 변한다. 원래 좌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 이만큼 이동했다. 이동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트랜지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타이머는 계속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그 함수가 호출되게끔 불러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핸들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계속 정기적으로 불러지게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애니메이션 타이머이고 트랜슬레이션, 패스 트랜슬레이션은 한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이제 이동시켜 줍니다.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 시간에 맞게끔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이동을 자연스럽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translate transition이고 pass transition은 한 곳에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pass transition입니다. pass transition. 그래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싶으면 translate transition, 여러 위치로 지나 최종 위치로 이동하고 싶으면 pass transitio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PPT로 와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에서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요런 거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띡띡띡띡 움직이고 있죠. 조금 끊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시간 간격을 준 다음에 여기 있던 물체를 여기에 나타나게끔 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기능을 이용한 건데 뭐 속도는 빠르지만 처리를 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좀 요 세 개를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스타트를 하면 이미지가 세 개인데 미사일 이미지 그리고 비행기 이미지 그리고 그 위치들을 이제 setX를 이용해서 자체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화면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거리를 계산했어요. 이동할 거리를 계산하고 translate transition을 통해서 비행기와 미사일이 2초 동안에 정해진 위치까지 이동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translate transition을 parallel transition 병행으로 실행하게끔 해가지고
두 개를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그 트랜지션이 이동을 해서 2초가 끝나면 요걸 실행하게끔 했는데 뭘 하냐면은 두 개의 이미지를 다 제거하고 그 폭발 이미지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00인데 요거를 1000 이렇게 바꾸면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와 요 위치를 내가 지정해주고 가야 될 거리. 그래서 set to x나 set by y. 그래서 특정한 지점까지 가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재부터 얼마를 이동해라 라고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그 움직이는 것들마다 얼만큼씩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인데 요 타이머가 실행될 때마다 2픽셀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두 칸씩 X축으로 이동을 하고 미사일은 -6, 2 곱하기 3에서 6픽셀 위로 이동하게끔 하고 있고요. 두 그 바운스가 결합이 되면, 중첩이 되면 요 타이머를 멈추게 하고 익스플로드하고 하는 거를 실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타이머에서 각 물체들을 이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핸들은 워낙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4장 예제에 봤을 때 이 애니메이션 타임과 비슷하게 그 시간 설정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부드럽게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비슷한 건데 뭐라고 있냐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내가 스스로 스페이스크래프트 트랜지션과 미사일 트랜지션이라는 거를 별도로 상속을 해가지고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인터폴레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부를 때마다 뭘 해야 하는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동하는 것만큼 그 물체들을 움직여주고 요거를 인터섹트 하게 되면 멈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동을 하면서 그 물체들이 이동하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슈팅 게임을 만드는데 이 미사일이 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화면 위로 올라가면서 물체를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미사일을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어떤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맞췄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 트랜지션을 상속을 해서 각각 물체의 움직임을 별도로 내가 구현하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물체들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마우스로 얘를 움직이는데 마우스를 어떤 속도로 누르나 좀 움직임이 부드럽게 처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 눌렀을 때는 go left를 true로 만들고 떼었을 때 false를 놔줍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true가 돼 있고 true가 돼 있을 때 이제 얘가 불러졌으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진 걸 또다시 불러줬을 때 걔가 떼진 걸로 보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또 다른 쪽 키가 눌러져 있을 테니까
거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눌러져 있으면 다 폴스 될 테니까 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들이 이제 5 단위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누르면 한 칸씩 요 위치에 있다가 바로 그냥 여기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요 칸에. 근데 아까는 중간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죠. 근데 이거는 셀 단위로 얘가 한번 마우스를 눌렀을 때 가야 되는 어떤 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은데 얘는 좀 움직일 때 뻥 사라져서 여기서 사라져서 여기로 나타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면 얘가 여기서 여기로 나타낼 때 원래 위치에서 없어졌다가 그 위치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트랜슬레이트 트랜지션으로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동하는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move를 하게 되고 move는 요 트랜슬레이션이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플레이를 누르면 요거는 스레드가 하나 실행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문장들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한번 눌렀을 때 또 누르게 되면 원래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실행이 되고 또 실행이 되고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moving이라는 변수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oving이 true로 놓고 있으면 얘가 실행되고 있으면 또 다른 move가 들어왔을 때는 이 move를 트랜지션 객체를 또다시 만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게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없애보면 없애고 실행하면 원래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막 필요 이상하게 움직이게 돼요. 막 이상하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를 켜야지만 그래서 요 함수가 실행되는 걸 동기와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안 가죠. 이제는 마우스를 제가 눌러도 위아래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학기 때 팩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원리로 팩맨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 과일들을 먹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우스로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 근데 요 마우스로 움직일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에 보면 요 시간만큼의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쟤를 distance 곱하기 2가 아니라 (1초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느리게 가죠. 가까우면. 멀리 있으면 빨리 가요. 그렇죠? 늘 위치마다 1초에 움직이니까 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이동해야 된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속도를,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하면 어디로 가나 다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moving objects with 마우스 공이는 여러 좌표로 제가 임의의 좌표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좌표들을 거치고 이동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좌표를 거쳐서 이동하게끔 만들고 싶으면 translate transition이 아니라 path transitio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path transition을 이용해서 여기에 요 path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ath는 이런 식으로 path들을 쭉 더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 갔어요? 오랜만에 코드를 봐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 노드들을 거쳐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패스를 지정하는데 패스를 라인 두고 여기 임의로 원들을 하나 만들고 이게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로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에 new line to 처음에 new move to line to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코드를 봤으니까 마지막 코드까지 보고 설명을 다시 PPT로 가서 설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링크 하면 깜빡거리게끔 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거 안 멈추나? 페이드 하면은 서서히 그 오펙이라고 하냐? 오페시티를 쭉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하게 되겠고, 로테이트 할 수 있고요. 스케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필은 요 도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색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도형의 선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동하는 트랜지션 말고 다른 트랜지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 블링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포스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0.5초 뒤에 오페시티를 00으로 해서 없어지게 하고 다시 0.5 뒤에 나타나게 하게 되겠고, 걔를 시퀀셜 트랜지션으로 묶어준 다음에 사이클 카운트를 10번, 그러니까 10번 깜빡이면 멈추는 거네요. 그래서 블링크로면 10번 뒤에 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블링크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페이드는 이제 시간을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0까지 서서히 하얘지게끔, 그리고 그거를 사이클 2번이면 2번 반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갖다 데려오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 하게 되겠습니다. 오토 리버스를 추루했으니까 갖다 다시 원래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1.5, 1.5 이렇게 해가지고 늘렸다. 2초 동안, 2초 안에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는 3초 안에 360도 회전 한 바퀴 돌게끔 만들었습니다. 필은 요 렉탱글이고 2초고 컬러가 블루, 컬러 레드. 이게 필 트랜지션이
처음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거는 API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났을 때는 다시 색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스트로크는 블루, 레드 색깔로 그 도형을 그리는 그 선의 색깔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PPT를 가지고 설명을 마무리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Translate Transition은 현재 위치에서 어디 다른 위치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set by x를 이용할 수 있고 set to x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목표 지점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그 트랜지션이 그렇지만 set cycle count가 있고요. 몇 번 반복하냐. 그리고 auto reverse 기능을 넣어놓으면 이제 true로 설정하면 set count를 2로 왕복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 값들을 바꿔요. 원래 좌표는 안 바꾸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좌표들을 늘 새 좌표들을 내가 알고 싶으면은 새 좌표들을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는 안 변하고 이제 translate 값만 바뀌고 있으니까 이동한 다음에는 여기 좌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면 이제 좌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레드다. 그래서 이 플레이를 실행하면은 1초 뒤에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고요. 이것이 1초 뒤에 실행될 때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것들 뭔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중복 실행이 된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면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조치를 다중 스레드가 돼버리니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패스 트랜지션은 이제 한 곳에서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동할 때 패스 트랜지션을 하면 되겠고요. move to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line to로 가시면 됩니다. move to, line to, line to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패스를 만들어줘서 그 패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디다 설정했어? 여기다 설정을 했고요. 뭐 생성자에서 안 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set count 또 있고요.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로 이동할 때 이제 아까도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게 스레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넣어주시면 된다. 이 자체를 synchronized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변수 가지고 저는 처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pause transition은 일정 시간 이후 뭔가를 실행하고 싶으면 pause transition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de, rotate, scale 이렇게 fill, stroke 이런 식으로 또 트랜지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parallel sequential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싶거나 같이 병행으로 실행시키면 이 parallel이나 sequential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싶으면은 얘를 상속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6번째 마지막 자바 FSN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